오늘은 북한의 추석과 관련해서 방송을 제가 하려고 준비했는데 어제 갑자기 김정은이 등장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을 직접 했습니다. 김정은은 지금 최고인민회 대의원이 아닙니다. 사회주의 나라를 제외한 중국이나 이 소련 공산당 시절에도 마찬가지지만 중국도 지금 시진핑은 아마 대의원일 겁니다. 그러나 북한도 김일성, 김정일은 계속해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어느 날 갑자기 아마 대의원에서 작년 선거인가 재작년 선거에서 대의원으로 출마하지 않고 선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북한도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 이름 걸맞게 대의원을 겸하는 건 아마 그래서인지 대의원직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했다고 해서 그의 위상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오히려 그 위상이 더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김정은은 1인 독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든 대의원이든 그 어떤 직책보다도 당중앙위원회 총비서를 맡고 있으면 당이 국가 위에 있고 국민 위에 있고 군대 위에 있고 모든 것이 위에 있기 때문에 북한을 1인 독재로 통치하는 데는 아무 문제도 없을 겁니다. 어쨌든 김정은은 대의원에서 자기를 대의원으로 추천하지 않았죠. 선거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북한의 최고인민회 대의원들은 다 조선노동당에서 추천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 한 사람을 추천하지 그게 경쟁력이라는 건 없습니다. 당에서 찍으면 되고 김정은이 지명하면 약 600여 명이 되는 이 대의원들이 내일 아침이라도 모두 교체될 수 있는 그 체제가 바로 북한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김정은은 저번 최고인민회 대의원에 나왔을 때는 1일 첫째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 시정연설이라는 건 제가 알고 있게도 회의가 시작되는 첫날 보통 대통령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 시정연설입니다. 그런데 8일 날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깜짝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안건을 제기할 때 농촌 문제와 경제 문제, 그게 조직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날짜는 말하지 않는다. 9월 상순에 최고인민회의가 열린다는 것을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안건 문제도 이미 이야기했죠. 그리고 첫날 회의 안건 문제도 안건을 제정할 때 조직 문제까지 세 가지 안건을 제의했는데 느닷없이 셋째 하나가 더 불어났습니다. 김정은이 깜짝 등장하면서 안건을 하나 더 추가시킨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핵무력 정책입니다. 김정은이 2017년 12월 달에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선포한다고 하면서 선포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최고인민 대의원들에게 가결하는 식으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식으로 법제화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물론 김정은이 핵을 결심만 하면 내일이라도 핵을 폐기할 수 있고 없애버려 비핵화로 갈 수도 있지만 이미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면 형식상이라도 또다시 최고인민회의를 걸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걸치지 않고도 내적으로 처리할 수도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 지시해서 법을 없앨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공식적으로 전 세계의 최고인민회의에서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것은 바로 법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법을 없애려면 최고인민회의를 다시 열고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이런 핵무력 정책에 대한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통과도 다 김정은 한 사람에서 법도 만들고 지시하면 거기에 따라서 문구만 만들고 작성할 뿐이지 김정은의 모든 것은 한 사람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북한의 체제입니다. 그건 김일성, 김정일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김정은 독재 체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김정일과 김일성에 대한 권위와 위신은 자신의 활동과 인민위천이라고 하죠. 인민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리고 인민들에게 베푸는 식량을 배급하고 생필품을 베풀어주고 학생들에게 유치원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교복을 주고 학용품을 나눠주는 이것으로서 권위와 위신을 세워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에게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 이 최고인민 대의원 연설을 보더라도 지금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생활고에 시달리는지 김정은이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의 흐름을 보고 지금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전술 핵무기까지도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계속 경고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또 많은 핵 전문가들도 이 코너에 몰린 푸틴이 마지막 수단으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것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건 제3차 열핵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우크라이나 총사령관도 이번 전쟁이 제3차 핵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를 이틀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전 세계에 3차 핵전쟁 위험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속에서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핵무력을 보유국으로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가보부로 핵무기 보유를 법제화했다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하고 언제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 운영하고 핵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혔는데 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문제들을 다 법제화로 해놨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만에 하나 선제 공격, 우리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바로 핵무기를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자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장치를 해놨다는 것도 김정은이 입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이 참수작전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의 김정은에 대한 수뇌부, 만에 하나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강행했을 때 이것이 국지전으로나 이 전면전으로 번질 그런 상황까지 전개된다면 참수작전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제공격이죠. 선제공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북한의 수뇌부를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이 문제를 계속 지금 강하게 반발하면서 강력하게 지금 우리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참수작전 부대에 대해서 날카로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만약에 공격을 당하게 된다면 북한이 특수전 부대들의 수뇌부가 사라지게 제거된다면 그때도 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장치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더라도 핵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지 말라는 소리죠. 간단합니다. 아마 겁을 좀 먹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병치료를 하고 갔다 와서 아마 김정은이 이렇게 수뇌부가 제거된다고 해도 이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장치를 마련했다고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아마 두렵긴 두려운 모양입니다. 특히 한미연합훈련이 5년 만에 가장 강력한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었고 이제 부산에는 이달 말이면 또다시 가장 강력한 항공모함이라고 할 수 있는 도널드 레이건호가 들어와서 우리 해군 연합훈련이 준비되어 있고 또 참수작전 부대, 즉 우리 특수전 부대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특수전 부대와 함께 미국에서 연합훈련을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아마 의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